자동화 회로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압원, 전류원, 그죠? 이상적인 전압원, 전류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장치가 이제 이상적인 전압원, 전류원과 이제 비슷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그죠? 이 세팅을 하고 최대 전류, 최대 전압값을 설정을 하고 부하를 연결하면은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전압원 또는 전류원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전압 모드냐 정전율 모드냐 하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지난 1주차에 배운 그 페이저 표기법 있죠? 그걸 한번 딱 보고 다시 보고서 R 회로, L 회로, C 회로 그리고 RL 회로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 그 보통 그 교류 회로는 이제 정연파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교류 전압은 최대 피크 값이죠. 맥시멈 값 또는 VM 또는 VP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요 VM 곱하기 2의 j 오메가 t의 허수부가 되죠. 그죠? 우리 가우스 오일러 공식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j 오메가 t 이렇게 쓰면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원이 만약에 사인파다 그러면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서 나온 것처럼 이 호스부를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사인 파를 요거를 최대값과 최대 변화값이죠. 그죠? 그리고 요 지수함수, 복소수 지수를 가지는 허수 지수를 가지는 복소수 지수함수로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전류 교류 전압도 사인파면은 이렇게 허수부에 해당하는 거죠. 요 함수에 허수부에 해당하니까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페이저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사인을 사용하고 싶다 편의상 그러면은 실수부를 취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교류 전압은 교류 전류를 이렇게 허수 지수를 가지는 요 표기법을 이용해서 페이저 표기법이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인 함수라면은 계산 결과에 허수부만 취하면 될 것이고 코사인 함수라면 계산 결과에서 실수부만 취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편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은 소비 전력이죠. 그죠? 소비 전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전압에 여기 무슨 뜻이죠? 공약 복소수죠. 켈레 복소수와 전류를 곱한 것에 실수만 취해서 일어나는 그런 값이 유효 전력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제 저항회로가 되겠죠. 저항회로. 그래서 저항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인파든 코사인파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파면은 계산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오메 법칙 다 한 다음에 이제 코사인파면은 실수부, 사인파면은 허수부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이 이렇게 주었다고 하면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압값으로 전류의 최대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 전력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요. 그래서 요거에 켈레 복소수 값 곱하기 전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켈레 복소수는 뭐죠? 여기서 VM은 실수라고 우리가 요때 위상이 0이다. T가 0일 때 위상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실수니까 실수의 컬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컬레복소수는 허수부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해지면은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주차에 배운 것 중에서 사인파에서 첨두치와 피크 값이죠. 맥시멈 값과 뭐 어떤 VP라고 쓰기도 하고 요 값과 우리 RMS 값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RMS 값 루트 민 스퀘어예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요게 실제 여러분들이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직류값에 해당하는 그 값이에요. 그래서 전력 계산할 때는 요 값을 쓰면은 직류랑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흔히 쓰는 뭐 220V다 하는 거는 바로 그게 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죠? 맥시멈 값은 RMS 값의 루트 2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V 전압은 피크치가 얼마가 될까요? 루트 2 곱하기 220이 되겠죠? 300V가 아마 훌쩍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류가 우리가 RMS 값을 하면은 직류처럼 이렇게 전압 곱하기 전류 저항의 회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마찬가지로 전압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러면은 전류는 커패시터에서는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저항에서는 V는 IR이에요. 그죠? 그런데 커패시터에서는 전류값이 전압의 시간의 변화율에 비례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비례 함수를 C 커패시턴스라고 불러요. 그죠? 정전 용량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이 적용이 되겠죠. 전압과 전류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요 전압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요 부분만 우리가 I로 실수를 만들기 위해서 I로 우리가 변화를 한 다음에 써주면은 J는 뭐예요? 허수 단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니까 그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J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계산을 하면은 똑같은 식에 대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 없어지고 요거만 남죠? 자, 근데 여기 뭐예요? 허수 단위 J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실수 허수니까 요거는 허수예요. 그죠?
허수라서 필수부가 없어요. 그죠? 필수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0이에요. 그래서 커패시터에서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커패시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커패시터에서는 여기 소모되는 전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소자는 정전 에너지 형태로 커패시터 자체가 정전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내보내는 과정만 반복을 하는 걸 할 뿐이지 자체에서 내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커패시터는 자체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인덕터는 어떨까요? 똑같죠? 인덕터는 전압 전류부터 설정을 해요. 편의상. 왜냐하면 요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상관이 없어요. 전류와 상관이 없고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과만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례상수를 L이라고 표기를 하고 인덕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커패시터 경우와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력을 계산하면은 없어지고 이 부분 남죠? 이건 뭐예요? 이제 마이너스 J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실수 허수니까 실수분은 없어요. 0이에요. 마찬가지로 L도 그러니까 인덕터도 전력을 소비하진 않아요. 다만 자기장의 형태로 커패시터는 전기장의 형태로 인덕터는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내보내는 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자죠. 그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변화량과만 관계가 있어요. 전류량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변화량과 관계, 시간에 대한 변화량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RL 회로, RC 회로 이제 다른데 결국은 이제 RLC 직렬 회로를 하나를 하면은 이제 결국은 다 하나씩 빼주면 RL 회로, RC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그냥 RLC 직렬 회로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자, 요 회로에서 RLC 회로에서 회로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RLC 회로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V와 I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는 I 곱하기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이게 임피던스라고 부르죠. 임피던스. 그래서 직류회로에서는 저항에 해당하는 게 요 임피던스, 교리 저항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써요. 요 부분이 생겨요. 그죠? 요걸 우리가 절대값, 임피던스의 절대값과 절대값이 이런 관계가 있고, 그죠? 이런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요 페이즈,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V와 I를 우리가
전력, 그죠? 전력 계산식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 요것만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R, L이 없는 경우, 세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R만 있는 경우, 그죠? R만 있는 경우는 이게 뭐예요? 0이죠? 이게 0이에요. 그 다음에 L만 있는 경우는 뭘까? 어떻게 될까요? L만 있는 경우는 이게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만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에 실수부를 취하면은 맥시멈 값은 루트 2분의 RMS, RMS 값은 루트 2분의 맥시멈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부분의 실수분은 코사인 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영률이라고 부르는데, R이 없는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 R이 없는 경우는 뭐 L과 L만 있거나 C만 있거나 하면 요게 2분의 파이가 돼요. 그죠?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0이 돼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죠? 그죠? 이렇게 0이 돼요. 이렇게 0이 된단 말이죠. 그죠? 2분의 파이가 돼서. 그 다음에 R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R만 있는 경우는 이게 0이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1이 돼요. R만 있으면 1이 되고. 그래서 RLC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사인 파이를 직류값에다가, 그러니까 RMS 값에다가, 각각의 RMS 값에다가 전압 전류, 그죠? 전류의 RMS 값에다가 요 임피던스 있죠? 이렇게 임피던스 구했죠, 우리가? 요 임피던스, 요 임피던스, 그죠? 요거에 코사인 파이를 곱해주면은 그게 요 RLC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죠. 그죠? 결국 전력은 어디서 소비돼요? R에서만 소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유상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크면은, 요게 요거보다 크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요게 요거보다 크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도성 부하라 그래요. 유도성 부하. 요거는 용량성 부하. 그래서 유도성 부하가 와 용량성 부하가 함께 있는 부하의 경우에는 그 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도성 부하가 될 수도 있고 용량성 부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시뮬레이션 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까지 보면서 한번 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파이스 같은 거, 오어캐드에서는 이제 P 스파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파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회로 시뮬레이션 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파이스 기반 툴이 있어요. 회로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기능도 많고, 그죠? 복잡하다는 거는 기능도 많고 이제 강력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써본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주 잘 돼 있는 그 온라인 이제 온라인 소프트웨어도 온라인으로도 실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PC에서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공짜고 이런 툴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주 뭐 기능이 강력하다든지 뭐 그런 툴은 아니에요. 뭐 GUI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기능도 많지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 요 교재에 나와 있는 회로도 실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좀 이게 좀 동작이 안 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배울 필요가 없어. 배우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그래서 요 툴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그 여기 URL 있죠? 요 링크 가서 한번 그 보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링크에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어요. 요렇게 사이트 가면은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하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뭐 기능은 상당히 좀 저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상용 툴이나 이런 툴들은 소자를 이상적인 소자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별로 그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를 쓰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를 가정하고 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상용 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트랜지스터의 데이터를 그 갖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트랜지스터를 쓰는 것처럼 뭐 저기 전압 중폭률이 얼마인지 뭐 VI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온 됐을 때 뭐 실제 컬렉터 에미터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제 값을 넣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 회로를 만들어서 뭐 PCB를 만들고 회로를 뭐 납땜을 해서 구성할 때 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나중에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걸 한번 써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페이지 노테이션은 이제 주파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근데 요 회로 시뮬레이션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 미분을 푸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RC 회로가 있다. RC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는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죠. 항상 그죠? 처음과 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스위치가 온되는 순간이 t가 0이 되는 이때가 t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풀면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이제 딱 t가 온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방정식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i는 r분의 v 플러스 미분으로 표시를 하려면 아니면 적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분을 하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값이 얼마인가 주고서 그죠? 정상 상태값 주고서 이제 풀면은 그게 요 회로에 이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는 그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사용법도 배울 걸. 이거 뭐 사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워낙 간단해서 그냥 여러분들 따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지우고 자, 우리가 일단 전원을 넣어야겠죠. 그죠? 자, 우리는 그 전화번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볼티지 소스, 요거는 직류가 되겠죠. 요거는 AC 이렇게 써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클릭을 해줘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줘요. 그럼 이렇게 배치가 돼요. 부품이, 효자가. 그 다음에 우리는 RC회로니까 R을 넣어야겠죠. 애드 리지스터.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커패시터를 넣고 싶으니까 패시브 컴포넌트죠. 수동 소자에서 커패시터 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와이어 W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나머지는 뭐 와이어로 또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꿀 때 이렇게 해주면은 회로 구성이 끝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파일형을 보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맥스 볼티지가 얼마냐, AC냐, DC냐, 뭐 스퀘어 웨이브냐, 뭐 펄스냐, 아니면 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꾸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파형을 보고 싶죠. 양단에 걸린 파형이 어떻게 되나,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View in Scope라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View in Scope를 클릭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한번 달아볼까요? 자, 들어 스위치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자, 이렇게 요거 그 녹색은 전압이고 노란색은 전류예요. 그죠? 녹색 전압이고 노란색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뭐 지금 1mV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닫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자, 약간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은 뭐 양단 전압은 없어요. 그죠? 전압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팅 된 상태니까 전압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 양단에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죠? 전압이 걸려요. 근데 이 커패시터라는 게 커패시터 양단에 이제 전압이 걸리는 거죠. 걸리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는 처음에는 이게 중성이에요. 그죠? 요거랑 전위차가 같아요. 그죠? 중성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 근데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플러스 전화가 이쪽으로 모이게 돼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플러스 전화가 모인다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는 이 사이에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무한대에 해당하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절연체죠. 금속판 사이에 가운데 전원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전기장에 대해서는 요 사이에 전화 이동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1로 가고, 그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전자라면 이렇게 가고 플러스는 여기로 오고, 그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변이 전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무한대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 풀면은. 그래서 페이지 노테이션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페이지 노테이션은 사실은 우리가 가상의 환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런 환경의 시간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재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 방법이고, 실제에서는 무한대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물리량이든지 뭐 전압이든 전류든 뭐 온도든, 그죠?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은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요 저항 값을 달아줘야 돼요. 실제로 C만 있으면은 무한대 값이 나와요. 전압을 거는 순간 전류가. 그래서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시간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실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R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터는 못 풀어요. 그죠? 저항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 에러가 나죠. 그죠?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랑 거의 같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시트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은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단기란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멀티탭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뭐 저가형은 없는데 좀 비싼 것들 보면은 이제 차단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량성 부하가 걸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멀티탭에다가 용량성 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처음 연결할 때, 처음 연결하고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단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런 현상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과전류 흐르는 게. 그래서 용량성 부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초기 단계 스위치를 켰을 때 과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하는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그 시뮬레이터, 뭐 이름도 사실 뭐 이렇게 없는 시뮬레이터인데,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그 사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RL 회로, RC 회로, 직렬 회로로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 그 과제는 우리 RLC 회로 있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 RLC 회로에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이에 풀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진 찍어서 과제실에 올리면 되겠죠. 자, 오늘은 마무리할게요.